제가 현재 타고 있는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이전에 MTB도 타보고 하이브리드도 타보았으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그래블만한 자전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드처럼 속도에 목숨을 걸지 않고 위험한 산악코스를 타지 않는다면 오르막 내리막이 유독 많은 한국 지형에 가장 알맞고 자전거의 포지션인 지오메트리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도면에서도 로드처럼 빠르지 않으나 속도감도 즐길 수 있고 도로에서 타야만 하는 로드 자전거처럼 자동차와 전쟁을 하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며 그게 인도이든 비포장길이든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자전거가 바로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로드와 MTB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블 바이크 안 되면 산업 자전거로도 쓰고 로드 자전거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남자들이 스킨과 로션을 따로 발라야 하는 귀차니즘에 따라 올인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듯 이것이 바로 올인원 자전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블 바이크 말의 뜻은 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개발된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로드 바이크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달리기 위해 개발된 자전거이죠. 로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블 바이크는 비포장 도로를 위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로드 자전거와 다르게 좀 더 서 있는 포지션을 추구하기 위한 지오메트리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보다는 허리를 덜 숙여 탄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로드처럼 허리를 숙여 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래블이 최적입니다. 물론 MTB보다는 허리를 더 숙여야 하지만 그래블은 에어로 자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이 덜하므로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포장도로나 인도 같은 길은 로드로 주행하기 힘들지만 그래블은 웬만한 거칠은 도로나 길은 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도 거칠고 험한 지형을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강성 있고 두꺼운 프레임을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 캠핑용 또는 국토 종주용으로도 최적화된 것으로 물통도 여러 개 달 수 있고 짐바지 프레임도 달 수 있도록 홀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래블 바이크와 로드 자전거 사이에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타이어와 휠베이스의 차이일 겁니다. 레이스용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 25mm를 타이어를 주로 사용하고 28mm의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보다시피 타이어가 프레임에 딱 맞고 틈이 없는 것이 보이시죠? 클리어런스는 프레임과 타이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래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50mm의 타이어까지도 장착해도 프레임과 타이어 사이의 간격이 넓습니다. 저도 처음엔 38mm가 장착된 그래블 타이어로 인도나 험한 길을 가고하였지만 나중에 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많이 타게 돼 다시 슈발베 마라톤 슈프림 타이어 32mm로 어느 정도 속도를 즐기면서 약 2년을 넘게 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그래블 전용 32mm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블은 내가 어디에서 주로 타느냐에 따라 타이어의 선택이 다양해진다는 점입니다. 휠베이스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간격을 나타내는데 그래블 바이크 같은 경우 휠베이스가 로드 바이크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블 바이크 같은 경우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휠베이스를 길게 한 것이죠. 그래블 바이크는 로드 자전거와 비교하여 더 작은 헤드튜브 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핸들이 몸쪽에 가깝고 헤드튜브도 로드보다 길기 때문에 허리를 덜 숙이게 됩니다. 그래블 바이크의 핸들바는 로드는 일직선이지만 그래블 핸들바는 양옆으로 벌려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핸들바는 자전거 핸들바를 잡았을 때 포지션을 더 넓게 하여 코너를 돌거나 장애물을 주파할 때 컨트롤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페달도 그래블은 주로 MTB 클립 페달을 많이 사용합니다. 로드 페달은 로드 전용 페달을 사용을 많이 하죠. 스프라켓도 로드 바이크는 주로 11-25T나 11-28T로 구성된 스프라켓을 쓰고 MTB들은 보통 11에서 36T나 11에서 42T로 구성된 스프라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블은 보통 11에서 34T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오르막을 오를 때도 로드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럼 이제 로드와 그래블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죠? 네, 왼쪽이 로드이고 오른쪽이 그래블입니다.
그럼 제 그래브를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더 알아봅니다. 저의 그래블은 메리다 사일렉스 7000으로 구매한 지 약 3년 정도 됩니다. 보통 중단 거리를 라이딩할 때에 못 씁니다. 앞과 뒤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하고요. 물통 하나, 공구통 하나. 앞쪽 블랙박스는 알리에서 구입한 A32 제품입니다. 제 채널에 블랙박스 최강자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탈부착을 울란지 퀵릴리즈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합니다. 위쪽은 브라이튼 속도계 거치대를 설치하고 아래쪽은 울란지 퀵릴리즈를 설치하였습니다. 퀵릴리즈는 알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를 충전할 때나 라이딩 중 혹시 도난에 대비 탈부착이 용이합니다.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조등도 퀵릴리즈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탈부착이 쉽도록 합니다. 그 다음 속도계는 저는 브라이튼 7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한 것은 내비가 컬러이고 음성으로 목적지를 말하면 되며 GPS 파일을 다운받거나 만들어 넣기도 편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앞 타이어에 속도 센서 하나, 그리고 페달에 케이던스만 장착하여 타고 있습니다. 속도계는 속도와 케이던스 정도만 나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엄청 가성비 좋은 속도계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쯤 구입하는 것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휴대폰 거치대인데 지금까지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 포스트에 거치하고 가민 어댑터만 휴대폰 케이스에 붙이면 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다 가민 어댑터를 부착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흔들림도 없으며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후미등은 꼭 필요한 제품이죠. 밝은 것으로 하나 다시기 바랍니다. 라이딩 움직임에 따라 불이 들어오고 멈추고 합니다. 다음은 안장입니다. 아마 안장은 자전거 용품 중에 제일 선택하기 어려운 제품이죠. 저는 작년부터 3D 카피 안장을 사용 중인데 아주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쿠션도 좋고 무엇보다 전립선 안장으로 기능을 잘해주며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이것도 알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원래 이 안장이 순정 안장인데 별로이더라고요. 다음은 페달입니다. 현재 MTB 클립 페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 페달을 사용하다 장거리는 아무래도 힘도 많이 붙이고 하여 클립 페달을 사용하면 힘이 덜 든다고 하여 클립 페달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클바링이 무서워 처음엔 반클립 페달을 사용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한 뒤 MTB 클립 페달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 잘 부서지지 않고 신발도 걷기 편합니다. 3개월 동안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연습이 되어지면 완전한 MTB 클립 페달로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구통과 물통입니다. 물통은 저는 이 제품이 좋더라고요. 카멜백 제품의 포디움이라는 제품인데 더운 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플라스틱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요. 여름에 사용하는 물통도 같은 제품으로 이중물통입니다. 물을 3분의 2 정도만 채운 뒤 냉동실에 얼려 다음날 물을 조금 더 넣고 타면 아주 시원한 라이딩이 됩니다. 그 다음 공구통은요 잘 빠지지 않으며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으로 안에 물건 소리가 나지 않아 좋습니다. 열어 보여드릴게요. 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와 식당에서 주는 물휴지 하나, 간단한 자물쇠 하나, 펑크 대비 시우트와 어댑터,
요즘은 미니 펌프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 그 성능은 잘 모르지만 휴대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주기적으로 충전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블에는 CO2를 넣어 다니고 미니벨로에는 미니 펌프를 넣어두고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 바퀴를 빼는 주걱두개. 펑크 대비 튜브인데 TP 튜브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휴대성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제 타이어 안에도 TPU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튜브를 교환하고 달려보니 구름성도 좋고 쿠션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펑크 난 적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TP 튜브 펑크 패치입니다. 혹시 모를 당 충전을 위한 포도당 캔디 몇 개를 넣어둡니다. 공구 툴이죠. 이것은 메리다에서 주는 공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탑튜브 가방을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라이딩 중에 왼쪽 다리가 다 불편해 제거해버렸습니다. 국토 종주나 장거리를 갈 때는 탑튜브 아래쪽에 다는 가방도 답니다. 뒤쪽은 새들백을 달아 짐을 여기다 넣고 종주합니다. 뒤 스프라켓은 11에서 34입니다. 웬만한 오르막은 커버가 됩니다. 앞 크랭크도 2장입니다. 타이어는 얼마 전 교체한 검얼 타이어로 그래블 전용 32C 타이어입니다. 본래 출시된 순정품은 38C 그래블 전용 타이어입니다. 하지만 임도도 많이 안 가고 자전거 도로를 가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다음은 슈 발베 마라톤 슈프림 32C 타이어로 교체하여 2년간 타고 다녔습니다. 종주도 가고 펑크 한번 나지 않은 정말 만족했던 타이어입니다. 2년간 타다 보니 타이어도 교체해야 할 것 같아 슬립이 덜 나는 32C 그래블로 교체하였습니다. 암튼 이 자전거로 3년간 타면서 그렇게 고장 난 적도 없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와 로드자전거 그 중간의 애매함, 하지만 지금 그래블 바이크는 그 중간의 애매함에서 벗어나 하나의 장르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자전거가 좋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자전거가 제일 좋은 자전거입니다. 내가 어디서 타며 누구와 타고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자전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어떤 자전거를 타야 할지 모르면 그래블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그것은 허리에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며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임도도 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 지형에 알맞은 자전거이기 때문입니다.